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소개받은 대로 최근에 피아노 시작하는 법이라는 책을 쓴 임정연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첫 책 집필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처음이라서 되게 힘들고 좀 하다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또 많이 편집자님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출간된 지 제 책을 읽고 피아노를 시작해볼 그런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뿌듯한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필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다 어려웠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말하고 뭐 알아듣고 이거는 당연히 어색하거나 불편한 게 없지만, 이 글을 쓰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문장이 어색하지 않을까, 좀 어휘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네,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재미를 느끼신 부분도 있을까요? 책 집필을 하시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어려웠지만 모든 과정이 다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책을 아주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쓴다는 거 자체가 그냥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연습을 저는 일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이 연습이라는 거는 내가 막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해도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는 거는 그래도 내가 오늘 이만큼 글을 쓰면 딱 이만큼의 결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시중에 피아노 에세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피아노의 진심입니다만 뭐 이런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쓴 책은 굉장히 많은데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독려해주고 좀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은 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런 책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 용기를 내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저는 뭐 책 쓰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처음엔 놀랐고, 근데 사실 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작가, 뭐 글 쓰는 사람 이거에 좀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책 집필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이랑 뭐 재밌었던 점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즐거우셨던 거 맞죠?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약간 힘들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음악 피아노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건데 이게 음악에 대해서 막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또 티칭에 대한 어떤 저의 철학도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런 게 되게 이렇게 정돈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값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임동혁 피아니스트가 어떤 인터뷰어한테 쇼팽의 곡 중에서 단 한 개의 곡만 남길 수 있다면 무슨 곡을 남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임동혁 피아니스트는 오프스 60 바카롤 뱃노래를 남기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피아니스트를 인터뷰할 날이 온다면 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선생님께 이제 만약에 선생님 쇼팽의 곡 중에 단 한 개를 남긴다면 어떤 곡을 남기시겠어요?
저는 이제 쇼팽곡 중에 사실 전주곡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24개 전주곡.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같이 피아노 하는 친구들이 되게 의외다, 이렇게 별로 공감을 많이 못 해주는데, 정말 사실 각각의 전주곡이 굉장히 길이가 짧아요. 보통 한 평균 한 1분, 2분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감정, 희노애락, 뭐, 그 외에도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선을 정말 그 짧은 곡 안에 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음악이 왜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음악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짧은 곡 안에 하나하나에 그거를 다 잘 담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선생님, 그 이제 피아노 시작하는 법, 이 사람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목이 피아노 시작하는 법이니까 이제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좀 이렇게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아, 나 그만둬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슈베르트 20번 D959의 2악장이지요.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슈베르트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제가 오늘은 한 악장만 치지만 원래는 네 악장으로 구성된 곡이에요. 이 곡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슈베르트는 비엔나 출신 작곡가예요. 근데 그 당시 비엔나는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뭔가 이제 음악으로서 출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갔던 데가 비엔나거든요. 뭐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다 이렇게 비엔나 출신 사람들이 아닌데 비엔나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는 비엔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음악가로서는 정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알려졌지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는 거의 무명의 작곡가에 가까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1828년이 되던 해, 그때가 이제 슈베르트 나이가 한 31살 정도의 나이예요. 그 해 초에는 슈베르트한테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이제 곡들이 서서히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주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슈베르트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뭔가 되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같은 해에 11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31살의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죠. 사망 원인은 뭐 알려진 거는 매독이라는 병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연주할 이 곡은 사망하기 한 세 달, 네 달 전에 작곡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원래 4악장의 곡이고, 이 곡을 전부 다 치면은 연주 길이가 거의 한 45분, 50분 되는 정말 대작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이 곡뿐만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분량의 소나타를 2개를 더 작곡을 했어요.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이제 좋지 않았을 때인데 그렇게 큰 소나타를 그 짧은 기간 안에 썼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연주하는 이 도이치 번호로 959번, 이게 시기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소나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안타까운 것은 슈베르트는 이 곡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뭐 슈베르트가 사망하고 나서도 바로 이 곡이 이렇게 출판이 되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한 20세기 초반 정도 돼서야 이제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제 연주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졌고, 오늘날은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곡이에요. 그중에 2악장을 연주를 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다크해요, 곡이. 아마도 그때 이미 좀 슈베르트가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어쩌면은 좀 자신의 그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시 피아노로 가서 네,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저도 꼭 쳐보고 싶은 곡이에요.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꼭 네. 쳐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피아노 취미생들이 이 책을 대부분 보게 될 텐데 손이 작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선생님도 손이 작다고 하셨는데 네, 작아요. 네, 저도 네. 작거든요. 저도 8도까지는 뭐 닿는데 9도부터 조금 힘들어요. 도에서 레까지부터 조금씩 힘든데 이렇게 손이 작은데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손이 작은 사람은 피아노 어떻게 쳐야 되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작아도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손이 크면은 더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흐마니노프 곡 같은 경우는 사실 라흐마니노프 본인이 손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벌려야 되는 그런 코드가 많이 나오는 곡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손이 작으면은 굳이 그런 곡을 고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좋은 곡도 얼마든지 많고 그리고 그런 코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더 뭔가 어렵고 더 뭔가 난이도가 높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곡을 고르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코드가 곡에서 뭐 이렇게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곡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거는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뭐 방법은 있고요. 뭐 정 안 되면은 뭐 하나 빼도 돼요. 네, 그렇게 쳐도 괜찮고 뭐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 못 치겠으면 그냥 이렇게 굴려서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못 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손이 작으면 손이 큰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벌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릴렉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릴렉스는 누구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손이 작으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릴렉스를 잘 배워서 잘 훈련을 하시면 네, 손이 작아도 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작아요. 네. 아, 네. 그러면 피아노를 칠 때 자기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가는 때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팔에 힘이 들어가서 팔이 막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릴렉스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팔에 힘이 들어가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팔에 힘이 들어간다면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긴 해요. 뭐 자세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의자가 너무 피아노랑 가깝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높이가 안 맞아서 그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팔꿈치를 잘 생각을 해라. 팔꿈치 위치를."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치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몸이랑 가깝게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래서 최대한 항상 이렇게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여기 공간을 많이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시면은 릴렉스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의식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지금 들어갔는지 아니면 릴렉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는 거가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피아노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든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구독자 중에 50대, 60대 분이 가장 많대요. 네, 맞아요. 네, 그쵸. 그걸 제가 저만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조금 비슷비슷해졌어요. 근데 책을 쓸 당시에는 조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아, 네. 네, 아무래도 뭐 일을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20, 30대 분들도 또 직장인 분들도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만두다가 일 때문에 치고 힘들어서 네,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되게 치기 전에 손 이미 많이 굳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음악 듣는 것도 좋은데 내가 굳이 직접 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이미 다 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찍고 네. 근데 혹시 뭐 조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시작을 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우리가 연습이란 걸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연습을 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제가 책에도 이걸 언급했는데 이렇게 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는 게 결국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 근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정말 피아노는 온몸으로 이렇게 음악을 느끼면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음악과 더 가까워지고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 보시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을 읽고 시작을 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임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10년 넘게 전공생도 가르치시고 네, 취미생도 가르치셨잖아요. 네. 네, 그쵸. 되게 오랜 기간 가르치셨는데 뭐 기억에 특별히 남는 뭐 학생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학생 딱 이렇게 한 명을 뽑기보다는 이제 저는 성인 학생분들이 다른 이제 동료 선생님들보다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책에 나온 부분인데 저는 그 성인 학생분들 가르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많은 이제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성인 학생분들은 정말 스스로 원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래서 정말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이 전 너무너무 순수하게 느껴져서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해서 네, 저는 제가 가르쳤던 모든 성인 학생분들이 지금 기억이 많이 나고 질문 들으니까 또 이제 특히 정말 조금 연세가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네, 유난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투자하는 취미 생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걸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성인 학생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거든요. 네. 네, 쓸 수 이제 있겠죠? 네. 이제 슈만이 가곡으로 작곡을 했는데 이제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을 한 곡이에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선생님? 네. 헌정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슈만이 이제 클라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결혼 선물로 준 곡이에요. 원래는 곡인데 그걸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피아노로 편곡을 한 곡을 오늘 연주를 할 거고요. 그 둘이 그 결혼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클라라의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래도 워낙에 굳건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결국에 결혼식을 앞두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잘 녹여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은 연주를 네, 해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슈만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곡인 것 같아서 피날레로 정말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유출판사와 이제 최인의 책방에서 준비한 북콘서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